거르는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데요. 고두밥에 물과 누룩을 버무려서 숙성 발효시킨 다음 체에 거르면 탁주가 되고요. 여기에서 맑은 술만 떠내면 청주, 증류 과정을 거치면 소주로 거듭납니다. 2023 경남 창원 전통주 대회 청주 부문 금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명주대상에서 청주 부문 금상, 소주 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한 수상자가 사천에서 나왔는데요. 그윽한 아로마 향이 나오는 청주를 선보이면서 심사위원회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정주라 인터뷰에서는요. 사천의 전통주 소믈리에 김경숙 씨를 통해서 지역에서 솜씨 좋게 빚어내는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과 보라로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킹 강사이자 전통주 소믈리에이고요. 현재는 누룩 제조 지도자 과정을 수료 중인 김경숙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음식은 다 통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보니까 술을 여러 병 들고 오셨어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 직접 제조한 술입니까? 네, 근래에 빚은 술이고요. 네. 한 항아리를 이렇게 체주를 하고 나면 탁주가 나오고요. 얘를 가만히 가라앉혀서 이제 맑은 술을 또 따로 떠내요. 그리고 네. 이 맑은 술로 여기 소주. 예, 소주를 증류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 과정에 거쳐가지고 세 가지 술을 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카메라 좀 잘 보이게 아, 한번 보이나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안 또 보이나요? 이 소주도 한번 들어서 이쪽인가요? 네, 들어서 보여주시고 소주도 한번 소주. 들어서 보여주시면 소주도 여기. 직접 제조한 네. 술이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대단하네요. 맛보세요. 네, 어떤 맛인가요? 이 셋 다 다른 맛을 또 네. 자랑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이거는 사실 다 술을 짜고 나면 그러니까 맑은 술을 거르고 나면 앙금이 남거든요. 그쵸. 그 앙금 네. 속에 물을 부어서 마시는 막걸리. 예. 이거는 우리 양반님들이 즐겨 드시는 청주, 약주라고 우리가 하죠. 보통 생각하는 그 맛과는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비슷한데 향이 조금 더, 아. 아로마가 조금 더 강해요. 그래요? 네, 얘는 네. 소주 굉장히 50도가 넘는데도 목 넘김이 부드러워서 뭐 얼음에 이렇게 언더락으로 드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50도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럽다라고 네. 하시니까 얼른 한번 맛보고 네, 싶은. 점심 때 반주로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우선 이력이 화려하세요. 제14회 대한민국 명주대상 청주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받으셨고요. 또 소주 부문에서는 동상을 타면서 예산 군수상까지 동시에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 호명되기 전에 상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네. 큰 상은 아니어도 왠지 입상하겠구나라는 교만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역시 자신이 있으셨네요. 자신. 이제 대회를 몇 번 참가하고 나니까 네. 이제 그 수상자들의 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함으로써 좋은 술의 기준점을 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준점으로 또 술을 빚어서 출품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들여서 좋은 술을 빚은 만큼 수상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특히 아로마 향이 강한 청주를 내놓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수상작 어떤 특징과 맛을 지니고 있습니까? 네, 썩힌 쌀을 누룩과 발효시켜서 석임이라는 발효 보조제를 만들어서 술을 빚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술을 빚게 되면 첫 향은 참외향, 배향 같은 과일 향이 나고요. 뒤로는 은은한 꽃향이 올라옵니다. 첫맛은 달달하지만 가벼운 산미를 함께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진한 바디감이 긴 여운을 남기게 하는 술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한번 확인을 맛을 보십시오. 해보겠습니다. 네. 누룩과 쌀이 가진 이 각각의 미생물이 시너지를 내면서 아로마 향을 이렇게 자아내는 청주를 직접 탄생시켰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셨습니까? 저 고문헌 중에 1670년경
서기명 조선시대 음식 디미방이라는 한글 조리서에 석임으로 빚은 술이 소개되었었는데요. 석임으로 빚으면 다량의 효모 증식으로 안정된 술 빚기가 가능하고 적은 누룩으로도 좋은 술이 나온다 하여 따라 빚었더니 향이 너무 매력적이었었어요. 네. 네, 잘 익은 배 향과 참외 향이 이대로 술에 녹아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었는데 운이 좋아서 예상했던 대로 술이 나오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 또 술을 즐겨 마십니까? 어떠세요? 반주만 즐깁니다. 한두 잔 그래요? 정도. 그래도 술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수상까지 한 게 아닐까. 네, 술 맛에 네.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뭐 이 과하게 먹는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 맛에 네. 집중을 하신다. 자, 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고문헌을 보면서 이렇게 맛 좋은 술을 빚게 되셨는데 전통주를 연구하면서 아까 석임법으로 네. 제조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치는 방식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쌀을 깨끗하게 씻고요. 한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일주일 정도 물에 담궈 놓으면 쌀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네. 그 냄새는 굉장히 꼬릿하고요. 블루치즈 같은 향이 진한데 이 섞인 쌀로 밥을 지어서 누룩과 버무린 후에 발효를 하게 되면 꼬릿한 향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달달한 배 향과 그다음에 꽃향만 남아있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금상을 탄 청주뿐만 아니라 소주 부문에서도 동상을 수상하셨는데 증류수로서 이 위스키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인 그런 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좋은 발효주에서는 좋은 소주가 증류되지만 그 증류기의 재질에 따라 맛과 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토기로 만든 증류기는 풀향이 나면서 약간 거친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증류기를 선택했었고요. 네. 동증류기로 증류하게 되면 소주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아로마가 잘 표현되는데 수상했던 소주는 곡물향과 더불어서 은은한 바닐라 향 그리고 시트러스한 과일 향이 느껴지고요. 네. 50도가 넘는 고도중이 있는데도 먹는 김이 굉장히 부드러운 게 특징이었습니다. 와, 소주에 이런 향과 이런 맛이 난다는 게 네. 너무나 신기하네요. 네.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문가답게 어떤 술에 대한 전통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처음에 어떤 계기로 술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마트에서만 이렇게 우리술 막걸리를 접하게 되다가 제 지인분께서 직접 빚은 술이라면서 한 병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맛을 봤는데 정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어떤 깊은 감칠맛? 예, 그런 맛에 놀래서 나도 배우고 싶다. 어디서 배웠냐? 네. 네, 물어서 사천 막걸리 문화촌으로 배움을 하러 갔어요. 그곳에 가서 직접 배우셨군요. 네네. 우연히 맛본 그 막걸리 한 잔이 새로운 인생의 문을 또 열어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천 막걸리 문화촌 교육 과정을 쭉 수료를 하면서 다양한 전통주의 세계를 또 새롭게 만나게 되셨어요. 네, 막걸리 문화촌에서는 대중화된 가영주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네. 쌀, 물, 누룩을 섞어서 한 번만 발효하는 단향주법 방식 있고요. 그리고 죽이나 된죽을 쓰고 누룩을 버무려서 효모를 확대 배양시키는 1차 발효, 이것을 밑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술에다 찐 고두밥과 섞어서 한 번 더 발효를 하게 되면 네. 이제 2차 발효인 거죠. 이것이 이양주 방식입니다. 그리고 문화촌에서 그 토기로 만든 증류기로 소주 내리기 체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뭐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에요. 네, 그렇죠? 복잡한 듯해도 재밌었어요. 네. 그래요. 이 사천 막걸리 문화촌에서 이 단양주와 이양주를 이렇게 배워보면서 실력도 이렇게 쑥쑥 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당시에 그 최인태 촌장이 술을 빚을 때 강조한 덕목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좋은 술은 누룩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누룩이라도 법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해를 보이면서 살균을 하고 바람을 쐬면서 탈취를 하고 이슬을 만나게 해서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법제라고 합니다. 네. 이를 게을리하면
술 향과 맛이 좋지 않다라면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손이 정말 많이 가네요. 네, 신경도 정성이 많이 써야 되고. 네, 많이 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술의 개성은 누룩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술 빚을 때는 누룩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누룩은 단순 발효제가 아니라 술의 맛, 향,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누룩 속의 미생물들이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향미 성분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좋은 술을 빚는 것은 곧 좋은 누룩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누룩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누룩, 좋은 누룩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으실까요? 아직 누룩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요즘은 보리 누룩으로 빚어서 증류한 보리 소주, 제가 좀 요즘 매료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만의 보리 소주를 위해서 누룩을 빚고 술을 빚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 뭐 사천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오고 가면서 이 전통주 빚는 법을 터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뭘 배우셨습니까? 우리나라 술은 고두밥만으로 술을 빚는 게 아니라 죽, 범벅, 통쌀죽이나 백설기, 구멍떡, 인절미 이렇게 다양한 밑술을 만들어서 술을 빚게 되거든요. 네. 근데 같은 쌀인데 이처럼 다양한 밑술로 술 빚기를 하면 술의 맛과 향이 각각 개성 있고요. 그리고 다르게 연출된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떡으로 빚은 술과 죽으로 빚은 술 등등 이 종류가 참 다양한데 덕분에 다양한 전통주의 면모 이렇게 알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전통주를 배우고 또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요? 네. 처음에는 전통주 수업을 받고 오면 반드시 복습을 해요. 이제 그때는 술이 아니라 계속 식초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초창기 때라서 발효와 양조 이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실패를 거듭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덕분에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술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복습을 많이 하셨겠어요. 네. 1년에 한 1톤 정도 쌀을 1톤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대상, 뭐 금상도 수상하시고 은상도 수상하시고 좋은 상을 받은 이런 술들이 탄생을 했는데 전통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평소에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반주로서 술을 즐긴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탁주와 청주, 소주와 궁합이 좀 잘 맞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좋은 술은 따로 안주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추천을 드리자면 맑은 술인 청주 같은 경우는 향과 맛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담백한 음식인 회나 두부, 해산물, 샐러드, 나물 종류가 잘 어울렸고요. 탁주는 모두가 좋아하는 우리 고소한 전 그리고 떡, 나물, 장아찌 잘 어울렸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도수가 높은 소주 같은 경우에는 기름진 음식이나 탕 종류, 육류와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면 단맛이 있는 술은 단맛이 있는 음식 아니면 짠맛이 강한 음식 또 매운 음식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네. 또 산미가 있는 술이 있어요. 이렇게 새콤한 술은 기름진 음식이나 산미가 있는 초무침 이런 것과 같이 드시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좋은 술은요. 어떤 음식과 먹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뱃쌤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열정 최고세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고 최현윤님, 김경숙 선생님 정성과 진정성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팡님이시네요. 진짜 정성 들여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뱃쌤님 또 남겨주셨는데 선생님이 이모가 화면으로 다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물 미인이신데 맞습니다. 실물 너무 미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식도 오랜 기간 공부하셔서 정말 만능이세요 하시면서 다들 최고라고 엄지척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전통주의 다양한 매력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네.
주시죠. 네, 전통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가 담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김장하는 문화가 있듯이 가영주 문화를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전통주 모임이나 동호회를 결성해서요. 술 빚는 경험을 공유하고 전통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요. 그리고 우리 술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양주 문화 알림이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하모하모님께서 아로마 향이 나는 청주를 만들어야지만 장관상을 탈 수 있군요. 실력자입니다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술에 또 도전을 할지 기대를 하겠고요. 네. 좋은 성과 올리셔서 또 한번 출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천 전통주 소믈리에 김경숙 씨와 함께했습니다.